대법원 2021년 8월 12일 선고 2020도 17796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1.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2.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도 14576 판결 사건명 상관 모욕 1.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의 보호 법익 및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 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인 피의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가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 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가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상관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도 16111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성충동 약물 치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이하 치료 명령이라고 한다.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 기간 동안 보호 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 치료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성충동 약물 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은 약물치료 등 치료 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벌할 수 없도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나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목적과 기능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치료 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에 불응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징역형 집행 종료 2개월 전 재개된 치료 명령의 집행 시도에서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하 치료 명령이라고 한다. 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에 불응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징역형 집행 종료 2개월 전 재개된 치료 명령의 집행 시도에서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료 명령을 규정한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되어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리, 판단하도록 하는 집행 면제 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조의 2, 그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 면제 관련 규정이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 시도 당시 치료 명령 선고일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므로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8조의 2, 제2항의 집행 면제 신청 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